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아우 벌써 일주일이 훌쩍하고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 나와 계세요.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빗 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저는 항상 그 데이빗 리 사장님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면서 또 업로드 하시는 것마다 늘 그 멋진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뭔데요? 네,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려볼까 여쭤볼까 해요.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잠깐 듣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카스탄이 나는 가수다 세븐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죠. 모나리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카스탄의 모나리자, 네,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정말 시원하게 잘 불러주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빠인가? 네,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빠, 네, 멋진 아리스트 오빠 데이빗 리 사장님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지난주에 제가 서양 미술사를 이제 이집트 미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페이스북을 보다가 요 얘기는 좀 얼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덥석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께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미술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아주 근사한 작품을 이 사장님의 멋진 모습과 함께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얘기와 정말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잘 분석을 해서 내 집에 좀 멋지게 걸어뒀다가 좀 기간을 두고 걸어뒀다가 나중에는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점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해야죠. 네. 예. 오늘 그 얘기 들려주세요. 예. 네. 이게 무슨 시작할까요? 네, 우선 그 지금 사진에 올려주신 이 그림 있잖아요. 네. 이 사장님하고 같이 그린 그림. 예.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그 사진은 위에 있는 것은 마우리스 브라운. 네. 이분이 샌디에고에서 작품 활동하셨던 분인데. 네. 그 현존에 계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제가 그때 베팅을 못했고 왜냐하면 저게 50만 불에 팔렸어요. 너무 비싼 작품이니까 제가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사장님 댁이 아니라 뮤지엄? 아니요, 그 옥션이죠. 옥션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고요. 그 작가는 존 모데스티라고 그 사람은 그 라오야 쪽에서 이제 작품 활동하는 작가인데 존 모데스티는 제가 한 10년 넘죠. 10몇 년 전부터 좀 약간 이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가들 중에서 제가 제 경제 사정에 충분히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작가겠다 싶더라고요. 이 작가는 나이가 아마 195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젊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현대 미술사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와이프가 일본 분이세요. 저하고 이제 통화도 몇 번 했었는데 이분 작품을 제가 존 모란 옥션에서 구입을 하고 제가 전화를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존 모란 옥션에 어떤 작품이 샀냐 해서 어떤 작품을 얘기하니까 그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사장님 댁에 걸려 있는 이 풍경화죠? 예, 그렇죠. 산과 이게 어느 지역을 그게 이제 건가요? 북가주의 우리 흔히 보는 그 시에라 산맥이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군요. 그쪽이죠. 앞에 이제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배산 임수.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면 이제 비숍이죠. 비숍 쪽이죠. 비숍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우리 사장님 댁에 걸려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지금 그 옥션에서 사장님이 함께 그 사진을 찍은 그 작품은
어디인가요, 이거는? 그거는 모르겠어. 어딘지 캘리포니아 어느 네, 요거 역시 풍경화예요. 풍경화죠. 여기 네. 인상파가는 거의 다 풍경화 쪽이죠. 네, 풍경화 그렇군요. 쪽인데 네. 우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돈이 되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저희는 이제 여태껏은 이제 미술사나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돈이 되는 그림을 얘기하다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완전히 저는 컬렉터의 관점으로서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이 생각했던 미술 시장에 대한 개념과 네. 컬렉터들이 생각하는 미술 시장 개념은 토랄이 완전히 틀리죠. 달라요. 비근한 예로 제가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 한인타운에 이제 갤러리도 있고, 네. 그죠? 또 라시에나가나 이런 쪽 베버리 쪽에 가면 또 갤러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샀어요. 네. 그래서 5,000불 주고 10,000불 주고 그림을 샀어요. 네. 그럼 나중에 되팔 때 그 네. 가격 받고 팔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제가 이제 컬렉터가 아닌 예. 일반 그냥 그림이 좋아서 구입을 했을 경우 예. 글쎄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갤러리에서 그림을 5,000불, 10,000불에 주고 샀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되팔 때도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고 싶은 거죠. 희망사항인 희망사항이죠.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경우냐면 어느 갤러리에서 작품을 샀는데 이걸 팔고 싶다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안 사죠. 왜요? 그분은 5,000불 얼마 주고 샀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컬렉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작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감상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500불, 구입을 1,000불짜리 작품이라면은 네. 제가 좋아하면 사지만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라면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가격 적정선은 5,000불 정도요? 저한테는 이제 4,000-5,000불이 넘는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는 거고. 넘으면 예.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라 좀 조금은 모자란 질문일 수도 그게 있지만 뭐냐면요. 어떤 게 필요한 거죠? 모든 옥션에 팔린 작가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블이죠. 작가에 대한 연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옥션의 기록이군요. 작가들의 옥션 기록. 그래서 그 작가들의 옥션, 옛날엔 다벤포트라는 북이 네. 인터넷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벤포트라는 북이 있었거든요. 네. 다벤포트라는 북이 전 세계 유명한 옥션에서 거래된 팔린 작가들의 가격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는 북이 있는데 그건 컬렉터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이죠. 그걸 보고 이 작가는 얼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작가의 사이즈가 얼마나 사이즈는 얼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서브젝이 어떤 서브젝은 얼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 작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반고흐의 작품이다. 네. 그게 한 10만 불에 10만 불 선에서 왔다 갔다 팔렸던 네. 건 13만 불, 15만 불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그 반고흐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에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기 네. 미국에서는 컬렉터들의 그림 모으는 관점은 아주 특이해요. 독특하죠. 독특한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보는데 작가마다 자기 작가들의 메인 서브젝이 있거든요. 네. 메인 서브젝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마크 로스코의 작품의 추상 표현주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예를 들어서 라크마에 있는 그 추상 표현 작품이 아마 실질적으로 옥션에 거래된다 그러면 몇천만 불에 거래가 될 거예요. 네. 1-2천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 이상 억이 되겠죠. 억불이 되겠죠. 근데 마크 로스코가 그린 그냥 드로잉 같은 그림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색을 입히지 않은 색을 스케치? 입혔다 하더라도 추상 표현 작품이 아닌 그냥 다른 일반적인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그 작품은 몇만 불밖에 안 해요.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네.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 돼버리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마크 로스코가 그린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엄청 우리는 비싸겠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형성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림 시장의 그 개념과 네. 컬렉터들이 볼 때 그 개념은 완전 이만큼 틀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돈을 베팅하면서 그림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옥션에서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네. 옥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작품을 아무나 옥션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어떤 그 자격 심사가 있죠.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라이센스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아니요,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작가의 작품을 그 옥션에다 내보내려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쨌든 그 옥션에 대한 커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더라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올라가야죠. 그 맨 처음에 그 옥션에 입문을 하려면 제가 네네. 이제 한 번도 예, 그 전에 옥션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작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값어치가 나가는 네. 그 작품을 옥션을 통해서 좀 세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입문해요? 근데 저는 캐리어가 없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작가가 이름이 알려진 분이 아니세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크리스트나 소도에서는 받아줄 리도 없고 바넴스나 헤리티지에서도 받아줄 리가 없고 왜 이름이 없으니까 웰논이 전혀 이름 알려진 사람인데 단지 작품은 좋아. 네. 그럴 경우에는 그분은 옥션에 로컬 옥션들이 있어요. 네. 조그만 옥션들 거기다 노크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 노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1,000불 미만의 거래가 올라갑니다. 냉정하죠. 그래서 유명한 척 크로즈 같은 그 작가는 화가들의 작품들은 절대로 그 옥션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가들은 어차피 프로의 세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잔인하지만 어차피 내가 정말 그 풀타임으로서의 내 작품 활동하겠다. 그러면은 프로의 정신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그 헤쳐 나가야죠. 우리가 식당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라라는 듯이 밑바닥부터 단계를 밟아 올라와야 된다. 그런 스몰 옥션에서 컬렉터들의 그 눈길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둘 팔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점프되고 만약에 비근한 예로 제가 만약에 아주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고가의 작품을 한 뭐 몇만 불 하는 작품을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나는 그 미술에 관심이 없어. 네. 그리고 이 작품을 갖고 있고 싶지가 않고 난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옥션에 내놓고 싶다 해도 그 전에 기록이 없어. 그래도 팔 수가 있나요? 만약에 기록이 없을 수 유명하다 그러면 작품 거래 내용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옥션에서 기록 판별하는 거는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작품이 좋다면 그 작품이 전시가 어디서 됐었는가? 프로비넌스에 대한 거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A라는 갤러리에서 전시가 돼. 예를 들어서 에이스 갤러리나 우리가 여기 한인타운의 에이스 갤러리 이런 데서 만약에 전시가 됐다 그러면 에이스 갤러리라는 그 갤러리의 그 유명도를 알기 때문에 옥션에서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선물을 받을 때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나요? 뭐 편하죠. 뭐 인터넷 들어가서 옥션 뭐 구글이나 들어가면은 그 작가를 클릭하면 이 작가에 대한 그 모든 게 나올 거고 인포메이션이 나올 거거든요. 이미 작가가 예전에 어디에서 전시가 됐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옥션에서 이 사람이 과연 얼마에 팔렸는가. 그거를 그 작가의 작품.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 주고 작품을 샀지만. 옥션에 거래된 작품 가격 보니까 500불이야. 그럼 옥션에서 500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잔인하죠. 500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10,000불에 샀지만. 더 비딩이 안 될 경우에. 대신에 옥션에서 그림을 살 경우에는 거의다가 검증된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옥션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그 작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다 점검한 상태에서 작품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옥션에서 거래가 되는 작품들은 나름대로 그 작품에 대한 퀄리티는 공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저번에 얘기했듯이 컬렉터의 숫자가 뭐 0.00 몇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옥션에서 나오는 작가들의 숫자도 0.00%라는 얘기죠. 그렇죠. 옥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가들이 뭐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 상대적인 거네요. 상대적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컬렉터의 숫자나 네. 그 들어가는 문이나 작가들이 옥션에 들어가서 두들기는 문이나 좁기는 다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네. 만약에 제가 미술을 너무 좋아하고 네. 어떤 그러니까 수집가로서 작품을 이제 구입하고 싶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큰 목돈이 네. 생겼어요. 네. 뭐 로또에 당첨이 네. 됐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 받았다든지 큰 돈이 생겨서 처음 옥션에 들어가서 네. 작품을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번 사보고 싶어. 예. 그래서 옥션에 갔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건가요? 돈만 가지고 당연히 있으면? 살 수 있죠. 아 그거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내 발로 걸어가서 네. 내가 사인업해서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보라 할지라도 초보를 할지 너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사는 있어. 건 작품을 사는 건 그 옥션에 들어가 사는 거는 누구나. 근데 네. 여기 제가 이제 카탈로그 하나 갖고 왔죠. 버넴스 네. 이제 캘리포니아 뭐예요? 웨스턴 페인팅. 네. 여기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이 작품들이 여기서 나온 작품들이 200여 점이 되는데 여기서 네. 성공하는 작가들은 뭐 10%밖에는 안 되죠. 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작품이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네. 여기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민 아쉽네요. 한센 작품은 뭐 네. 지금 저 13 by 14인데 에스티메이트 3만 불이네요. 어떤 거요? 요거요. 그리고 요거요? 요거 아민 한센 작품은 다른 네. 거는 16 by 20인데 한 네. 10만 불 돈 하죠. 그죠? 근데 네. 아민 한센 작품은 이걸 10만 불 사더라도 이거는 이 작가는 분명히 몇 년 후에는 15만 불, 20만 불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풍경한 거죠? 아니죠. 이제 캘리포니아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풍경한 거죠. 풍경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루이스 오트 이 사람 작품은 지금 4천에서 6천 나왔는데 이 작품은 10년이 지나도 이 가격일 거예요. 왜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보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거래된 작가의 내역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10년 정도의 거래된 내역을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작가는 10년 동안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보여주신 작품의 작가들은 지금 현존에 있는 작가들 아니죠.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현존에 있는 작가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네. 예서 윌리엄 웬트 작품이 25만 불에서 35만 불 나왔죠. 와, 이런 이거 작품은 좋은데요? 이런 작품은 뭐 아마 제 생각에 이 작품이 그 이상의 판매가 됐을 거고 네. 지금은 이거 살려면 뭐 글쎄 60만 불, 70만 불 줘야 되겠죠. 이런 윌리엄 웬트 이런 작품들은 이런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은 뭐 네. 사놓으면 돈이 되는 작품이 분명히 되죠. 와. 그래서 모든 옥션에서 그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네. 작가가 작품이 뭐 무지하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전에 한 3천 불 주고 산 가이 로즈 작품은 지금 뭐 10만 불, 15만 불 하는데 네. 그때 에밀 코사 작품 3천 불 산 건 지금도 3천 불, 4천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렉터들은 그림을 살 경우에는 네. 같은 퀄리티라도 같은 저거라도 기왕이면은 돈이 되는 작품을 구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컬렉터들이 그림을 볼 때 그 눈은 뭐 전혀 틀리죠. 그래서 가끔씩 제 와이프가 이제 제가 그림 볼 때 이제 보면은 좀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작품을 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작품을 사냐면 네. 5년, 10년 후에 이게 3배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전 그림을 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네. 이것도 좀 무식한 질문이 될지 네.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이제 그 컬렉터의 눈으로 네. 작품을 이제 구입할 작품을 선점을 하실 때 네. 어떤 거를 주로 보세요? 작가를 보세요? 아니면 작품을 보세요? 작품성을 보죠. 작품을 작품성이 먼저 보세요? 제일 중요하죠. 네. 작품성이 우선 내가 네.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앤디 월 작품 좋다 해도 제가 돈이 있고 좋다 네.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는 작품. 작품성을 보고 그런 네. 다음에 그 작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봐서 이 작가의 이 작품이 과연 서브젝이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작품을 보실 때 어떤 네.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구도를 본다든지 색감을 본다든지 그렇죠. 뭐 전체적인 분위기 뭐 그렇죠. 이런 거 어떤 것들을 보세요? 뭐 그냥 쉽게. 구도죠. 구도. 그 작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볼 때는 이제 네. 지금은 하도 뭐 10만 점 이상을 보니까 봤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느 작가 작품 딱 보면 한 5초? 네. 그럼 좋다 나쁘다가 그냥 나와요. 즉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네. 저거 돈이 된다 안 된다로 구별이 돼요. 구도만 보고도요? 작품 보면 바로 알죠. 저건 돈이 되겠네 안 신기하네. 되겠네. 네, 신기하네요. 그거는 뭐 한 네. 그 억션이나 그림 내 돈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당연한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근데 그거를 쓴맛도 좀 보고 네. 가짜도 좀 사보고 쓴맛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품 볼 땐 정말 냉정해지죠. 정말 예민해질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냉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오늘은 돈이 되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작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저도 작정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은 갤러리 하시는 분이나 네. 그 작가분들은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인타운에 어느 갤러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결국 그 갤러리는 망했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한인타운에 이제 작가들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저를 초대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네. 제가 갔었죠. 갔는데 작품 보니까 5,000불, 10,000불, 20,000불이에요. 네. 그래서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 활동하시는 작가들이죠. 작가님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연 저 작가 작품이 5만 불, 2만 불, 뭐 5천 불의 가치가 있는 작가들인가? 제가 볼 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 작품을 그릴 때 그 작품성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제가 공부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는 저 작품은 5천 불, 10,000 불, 2만 불짜리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저는 그냥 예 작품 좋네요 하고 그냥 저는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요즘 컬렉터들이 네. 정말 요즘도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갤러리도 이제 큰 갤러리들이 서바이벌하고 그래서 네. 조그만 갤러리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갤러리가 서바이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본인이 좋은 작품을 이제 소장을 해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컬렉터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사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는 작가들 분명하니까.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그림 시장은 별로 이렇게 그 버블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컬렉터들은 0.005%의 사람들이 모으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는 돈에 대한 구애를 받는 집단은 아니에요. 분명히. 좀 일반인들한테 이 방송을 듣는 일반인은 미안한 얘기.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0.005%에 들어가는 경제력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않지만 미국 그 말씀을 이제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훨씬 안정적이죠. 레어한 거네요, 그죠? 훨씬 그렇죠. 공급할 수 아무나 없는 들어갈 수 있죠. 세계인 거네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요? 단지 네. 제가 10만 불, 100만 불짜리 그림 사는 게 아니라 5천 불, 1만 불짜리 사는 거죠. 2, 3천 불짜리 제가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 투자하는 개념으로서 그림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5년 전에 작품 산 것들이 지금은 뭐 한 10배, 20배 올랐죠. 그럼 그 15년 전에 맨 처음에 사셨던 그림의 가격 여쭤봐도 돼요? 미국 작품들 중에서는 뭐 요즘 완창 뜨고 있는 뭐 키스 에링 작품들. 네. 키스 에링 작품 구입하셨어요? 지금 옛날에 뭐 그때 당시에? 그거 조그만 거 소품 같은 거였는데 그때만 600불, 700불이었는데 지금 한 10,000불 하죠. 20년 전에 600불, 700불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15년 전. 15년 전에? 예. 그러니까 15년 만에 몇 배가 뛴 거예요, 지금? 엄청 뛰었죠. 20배 뛰었다고 봐야죠. 근데 와, 컬렉터 할만하네요. 할만해요. 왜냐면 저는 대신에 키스 에링 작품을 제가 뭐 즐기고 있거든요. 네. 집에 키스 에링 작품이 있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 걸어놓은 작품들이 네. 거의 다가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만 걸어놨기 때문에 네. 솔직히 뭐 저희 집에 이제 그 어떤 작가들이 가끔씩 놀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집에 오면 솔직히 외람되지만 기죽어서 그림 못 그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옥션이나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을 아무래도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작가들은 일반적인 작가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건 뭐 일반 사람 마음은 뭐 똑같으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네 풍으로 작품을 그려라. 난 네 작품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마케팅이요? 하면서 자기 작품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유명한 작가들이 뭐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겠냐고요. 나중에 마케팅 예를 들어서 좋은 갤러리를 만나서 어떤 네. 걸 링크가 돼서 자기 작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연하게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무슨 전시를 하는데 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그 사람이 이제 갤러리를 하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그런 네. 그 소셜적인 뭐 부모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을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유명한 작가라고 갤러리에 전시가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이제 전시가 공고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유명한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지하게 유명한 작가라고 그러고 그 갤러리가 무지하게 또 떠요. 뜨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면서 보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현대 미술, 특히 이제 현대 미술 본고장은 이제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에서의 현대 미술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한국에서는 알질 못하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 작가가 유명하다 그러면은 유명할 수가 없는 작가인데 유명하라고 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 솔드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저는 컬렉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고 그거는 살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절대로 사질 않죠. 근데 네. 일반인들 개념들은 유명한 작가고 저 하니까 뭐 작품 좋으니까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약간 군중 심리가 그렇죠. 그게 작용하는 심하겠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컬렉터의 관점으로서 그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림을 본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서는 안 될 작품을 작품들이죠. 아주 명석하게 예, 그래서 분석을 한 후에 분명히 하셔야 된다. 백그라운드도 보고 네. 여러 가지로 그 작가에 대한 분석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작품을 구입하는 거는 네.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잠깐 우리 여기서 광고 듣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개만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우리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미주 최초 IPTV 한국방송 티보플레이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데이빗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진행했던 시간들 중에 가장 청취자 여러분들이 솔깃하실 것도 같고 저는 지금 솔직히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안 하고 좀 무지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크리티컬하게 해주세요. 안 되나요? 그러면은 네.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욕 먹죠. 네. 왜냐하면 데이빌리는 돈만 보고 그림을 사는구나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갤러리 하신 분들이나 작가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부분이죠. 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분들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인타운에서 갤러리 하신 분들 몇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뭐 많이 문의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전혀 이 한국 미술 시장의 흐름도 잘 모르고 네. 미국 시장의 흐름은 전혀 모르면서 한인타운의 미술 시장의 흐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인타운이라는 그 시장이 얼마나 작냐고요. 네. 작은데 거기서 또 한인 작가들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미국에 살면서 언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미국 작가들 이런 얼마나 좋은 기회, 지리학 이 미국의 LA에 산다는 게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린 그냥 한인 작가들 요 한인타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 작가들도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찬스는 많이 있거든요. 뻗어나갈 수 찬스는 많이 있는데 그 뻗어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작가들 많으면 그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왜 한인타운에서만 머무냐. 벗어나라. 근데 못 벗어나요. 근데 그게 물론 쉽진 않죠. 벗어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 넓은. 저는 얘기할 때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게 쉽지 왜 않은 그러면 왜 거잖아요. 프로의 세계로 왜 들어왔냐는 거죠. 꿈은 프로의 세계로 갖고 들어 있지만 꿈을 갖고 있으면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민 한슨 얘기나 윌리엄 웬트나 네. 지금 잠 모데스티 네. 그리고 지금 실질 지금도 저 어디야 산타바바라 쪽 위쪽에서 작품 활동 하고 있는 카메라에서 작품할 때는 뭐 브라이언 브로드 같은 작가들 그 나이 1960년생이거든요.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데이비드 셰플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은 왜 이렇게 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작품을 했어요. 네. 그럼 그런 통로가 그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뭐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작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거를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개척을 저도 지금 바치샵을 하는데 네. 제 스스로가 마케팅을 제가 개척해 나가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손님오기 기다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망하죠. 그것도 작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의 작품을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갤러리로 그림을 들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옥션에다 그림을 낸다든지 그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민중화가였던 김봉준 씨 그 판화가가 한 10년 넘을 거예요. 여기서 전시했을 때 제가 작품 2점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민중화가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작품 사고 가는 지인들한테도 이제 좀 구입하라고 그래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가 이제 저희 샵에 와서 이제 저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작품이 좀 알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은 내가 아는 조그만 옥션이 있는데 거기다 내놓겠는가? 거기는 내가 부탁을 하면 내놓을 수 있겠다. 근데 당신 작품에 대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당신은 데이터베이스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신 작품을 아무도 모른다. 그럼 당신이 내놓을 경우엔 몇백 불에 시작을 하겠는데 그 억삽을 하겠는가? 네. 억삽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죠. 작가들의 자존심이죠. 그것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또 무슨 적이 있었냐?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장승검이 얘기하면서 이제 취하선 얘기했잖아요. 예. 취하선은 장승검의 대리로 했던 분이 김선두라는 작가인데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그분 작품이 우연하게 미국 괜찮은 옥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비넌스를 보니까 여기 어떤 갤러리예요. 근데 이거 사야겠다 했더니만 배팅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장승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김선두 작가. 김선두라는 사람이 이제 김선두 자기 이름으로 출품이 누가 여기서 갖고 있던 분이에요. 냈는데 저는 싸게 살 줄 알았더니만 배팅이 몇 명이 배팅을 하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게 이 작품을 낸 사람이 올리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구나. 그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죠.
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한 번은 몰라도 네. 작품이 괜찮아. 대신에 조건은 작품이 좋아야죠. 그 옥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작품성은 갖고 있어야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작품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시 의자로 돌아와서 비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들, 딸 시켜도 되고 남편 시켜도 되고. 당연하죠. 그건. 본인이 안 하면 되죠.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그거 많죠.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그거 있군요. 실질적으로 그거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작품 그게 갖고 한 번 있는 해서는 거. 안 되지만 그거를 대신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저 그것도 뭐 요령이 10번, 있겠죠. 30번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은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작품든 얼마라고 딱 데이터베이스가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작품은 얼마로 딱 어느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이 사람이 여기서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LA에서 하는데 저기 뉴욕 갔어. 뉴욕에 어느 옥션에 내놨어. 그 옥션에서도 분명히 그 작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어느 옥션에서 얼마에 팔렸어. 그 가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기가 힘이 되니까 이제 두랍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품의 작품성을 알리는 거는 뭐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작품성이 작가의 작품은 작품성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저도 이제 잡지도 많이 보고 하지만 평론가들의 평도 듣곤 해요. 근데 제가 평론가의 평은 듣지만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는 유명한 옥션에서 나오는 작품들에 대한 애널라이저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평론가의 평론가보다는 정말 돈으로 주고 작품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매의 눈을 저는 더 믿는 거죠. 그 눈은 함부로 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권선희 씨 뭐 10,000불, 20,000불짜리 그냥 사시겠어요? 안 사죠. 절대로 그냥 안 사죠. 모든 거 비교하고 사거든요. 네. 바로 그 옥션에서 나온 작품들에서 판매되는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베팅할 때 그걸 비교해보고 산 작품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들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충분히 성립이 되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쭉 보다 보면 기록이 있잖아요. 쭉 보면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매년 솔직히 은행 이자보다는 요즘 같은 은행 이자 무지하게 로우하잖아요. 그죠? 은행 이자보다 100배 낮죠. 적금보다 낮죠. 프라임 적금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요. 아까 100배 낮죠. 사장님도 600불짜리 15년 전에 구입하셨는데 지금 몇만 불이 됐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작년 9월달에 그 작품 리또 브래드포드 작품 6천 얼마 주고 그 못 샀어요. 이제 2주 전에 나왔어요. 네. 11,000불에 팔렸어요. 걔는 더 올라가. 그 친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베팅을 안 한 이유는 그 친구의 리또의 작품은 상한선은 저는 한 2, 3만 불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0 가지고 사고 뭐 프리미엄 내고 뭐다 보면 15,000불 넘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의 상한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 사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시기도 또 잘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가 과연 얼마 정도의 그 상한선까지 올라가. 뭐 유화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지만 리또는 아무래도 그 파나 같은 작품들은 아무래도 상한선의 그 리밋이 어느 작가들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한 뭐 샤갈이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로나 이런 작품들, 피카소 작품들도 리또 파나는 뭐 중요한 비싼 건 엄청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카소의 파나도 10,000불, 15,000불, 20,000불 선이거든요. 샤갈도 그 정도 선이거든요. 물론 50,000불, 100,000불, 뭐 몇십만 불짜리도 레어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 가격을 보면은 뭐 몇만 불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크 브래드포드도 이게 15,000만 얼마 되니까 이 가격은 얘는 상한선으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도 필요한 거죠. 갑자기 조금 예. 너무 무식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만약에 이 파나를 사잖아요. 네. 그럼 파나에 물감을 발라서 찍어서 다시 팔 수가 있나요? 그 그림? 말도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 미국은 네. 아주 그 그림 시장이 정말 클리어해요. 정말 클리어하고 매력적인 데예요. 한국보다. 그리고 또 네.
제가 얘기했던 0.005%라는 그 그룹에 돈이 많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파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파나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어쨌든. 뭐 돈이. 한 몇천 불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 집에 걸어놓으면 집에 걸어놓어 보세요. 마음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전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 샤넬백 사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면 뭐 힘주고 다닌다면서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안 좋아해서. 에르메스나 그 샤넬보다 더 네. 비싼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차라리 얼마나 좋겠어. 네. 그건 또 영원히 가요. 저는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금덩어리보다 그림 금괴. 올라가는 가격이 그러니까. 근데 더 높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600불짜리가 15년 만에 몇만 불 됐다 그러니까 살짝 금에서 그림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림은 대신에 네. 그 그림은 정말 잘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의 어떤 네. 갤러리에서 어느 작가 유명한 작가 절대로 갤러리에서 작품을 살 때 유명한 갤러리라 치더라도 네. 그런 데서 아마 이게 유명한 작가라고 얘기할 때 믿지 마십시오. 함부로 왜냐하면 사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면 피카소나 뭐 이런 정말 유명하죠. 근데 네. 생존한 작가 50대야. 네. 딱 나이 보니까 50대야, 40대야. 유명한 작가? 네. 그러면 구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 그럴 경우는 믿지 마시고 네. 구글이나 들어가서 그 작가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서치해봐. 이거만 이 작가가 과연 유명한 작가냐 아니냐. 유명하단 말죠.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유명하다 그러면 뭐 얘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저같이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구글 들어가는데 몇 페이지가 나오는가. 간단하죠, 그죠? 네네. 한 페이지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도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임밸류. 네임밸류 보죠. 그런 걸 보면서 작품을 이제 이거면 예를 들어 구글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작가 A라는 작가 보니까 한 몇 페이지 나와. 그럼 유명하죠. 나름대로의 그 미술 세계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작가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네네. 그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살 때는 그런 관점. 근데 한인타운에서 이러한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옥션이나 어디 가서도 저밖에 없으니까. 전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 작품 고미술 저거 할 때, 야, 너 그거 돈 주고 왜 사냐? 제가 유명한 작가들 작품 살 때도 너 그거 왜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금을 사지 왜 그걸 사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그림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르세요. 그렇죠. 모르죠. 쉽지가 않죠. 그 모르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낮에 어떤 분들은 오셔보면 제가 망치질하고 있거든. 자동차 고치고 있거든요. 네. 차 밑에 들어가서 이제 차도 고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쓱 나와서 네. 보면 작업복 입고 있거든. 네. 근데 그림 얘기를 해. 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사람이 그림을 뭐 알겠나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한 분이 저거 오셨길래 그 옥션에서 이제 VIP 이제 인비테이션 했을 때 저 한번 가실래요?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깜짝 놀래. 가서 깜짝 놀래죠. 그분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VIP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가서 그러니까 제가 딱 하니까 전 VIP로 들어가거든요. 그 와인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접하고 나비나타면 친구들이 서빙하고 뭐 또 네. 거기에 유명한 그 디렉터네 하이 데이빗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캐치를 하죠. 네. 낮에 봤던 내와 나의 모습과 저녁에 봤던 내 모습은 완전히 그 사람의 틀리거든요. 리액션이 네, 완전히 딱 틀리니까 보이네요. 깜짝. 그래서 놀랬죠. 그러니까 자기 솔직히 놀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정말 바이샵에 일할 땐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소탈한 보십시오. 모습. 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십시오. 네. 근데 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네.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찌세요. 예, 네. 근데 그림 시장은 정말 재밌어요. 이 캘리포니아 네. 오늘 이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네. 너무 오늘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캘리포니아의 시장은 미술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인상파 이제 캘리포니아 인상파 그러니까 풍경화 쉽게 하면 풍경화 인상파 얘기하기 인상파는 힘들면 주로 풍경화. 풍경화 쪽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인물하든 풍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인상파라면 인상을 쓰니까 얼굴 여기 캘리포니아 인물화를 이제 하는 줄 캘리포니아의 그 작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빛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그 어떤 색감의 조화를 여기는 정말 잘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가 인상파가 그렇죠. 유명한 그래서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 인상파들 작품들 보면요 전시회 가면 깜짝 그림 기가 막혀요. 정말 한국에서 인상파 오지어 작품과 죄송하죠 오지어 작품 비교해서 죄송한데 오지어 작품과 여기 인상파의 작품 보면요 벌써 스케일이 틀려요. 그래서 볕이 다르니까. 그것도 틀리고 그림 그릴 때 스케일도 틀려요. 여기는 뭐 아무래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그리는 스케일도 많이 틀려요. 그러면은 저희처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그림 컬렉터를 네. 시작 초보로 입문하려는 분들한테는 인상파 작품을 그쪽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인상파 권해주시는 풍경화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번에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컬렉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 여기 마침 이제 이 캘리포니아 인프레셔니스트 작품 전시할 때 그 옥션 할 때 데리고 그 프리뷰 할 때 데리고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풍경화를 누가 사냐? 한국에서 풍경화 안 사요. 왜요? 풍경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풍경화 좋아하던데. 그 일종의 약간 죄송합니다. 노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여기 이 인상파가 작품도 젊은 사람들도 작품을 사죠. 여긴 작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거든. 이 친구도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의 인상파 작품도 이렇게 좋은지 자기 몰랐다 그러. 가격도 너무 좋네요. 저도 너무 캘리포니아가 좋죠. 인상파 작품이 그걸 기가 거라는 막혀요. 거는 그래서 몰랐어요. 윌리엄 웬트나 뭐 에드가 페인이나 뭐 마우리스 브라운 아니면 뭐 누구냐 존 모데스티 같은 것도 괜찮고 네. 요즘 잘 나가는 이제 브라이언 버드 뭐 데이비드 체퍼, 네. 레리 코엔 아니면은 뭐 누구냐 가이 로즈 같은 사람은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네. 뭐 이런 작가들 다 제가 모르는 예 분들이시네요. 그런 작가들 작품들을 보면은 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래서 근데 이 그분들 캘리포니아는 작품은 혹시 지금 볼 수 있나요? 여기 카탈로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뭐 뮤지엄이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뮤지엄 가면 저기 저 라크마 네. 가면 있죠. 라크마 가면 가자마자 왼쪽에 거기는 이제 미국 작가들 작품들만 전시돼 있거든요. 2층인가 거기 올라가시면 돼요. 보여주시는 카탈로그 속에 있는 그림들은 굉장히 빛을 많이 사용했네요. 확실히. 그렇죠. 뭐 작품들 뭐 우와. 가격이 생각보다 솔직히 여기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채플 작품 요즘 데이비드 채플이 뜨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원래 저 풋볼 선수였어요. 와, 굉장히 그림이 맑다는 이 사람은 아주 느낌이 맑아. 사실적으로 그리는 네. 사람인데 맑고. 데이비드 채플을 제가 3년 전에 그림을 저렇게 그렸지? 3년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네. 채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비드 채플이 네. 3년 전에 얼마였었냐면 네. 에스티메이트이 네. 2천 3천이었어요. 네. 지금 얼마예요? 7천 9천 나와요. 3년 만에 이게 올랐어요. 그러네요. 와,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지금 끝났어요? 끝날 시간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사실주의와 리얼 하이퍼 요즘에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극사실주의와 여쭤봤는데 그것도 못 여쭤봤어요 지금. 아까워.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네. 그거를 개념을 달리 생각해서 문제예요. 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한국은 다음 주에 예. 하이퍼 리얼리즘하고 오늘 못한 인상파 얘기 좀 더 나누고요. 하고 또 네, 한국 하이퍼 여기 리얼리즘? 캘리포니아의 그 시간 된다는 캘리포니아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컨템포리 작품들은 정말 돈이 되는 작품들이죠. 이 인상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가격 차이가. 네, 네. 다음 주 저희가 나눌 이야기를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별로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자,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장님 보내드리기. 아쉽네요. 네, 하지만 오늘도 정말 흥미롭고 흥미 아주 진진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데빌리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렌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낙엽처럼 쌓여가던 무의미한 나의 하루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서 노년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추억, 건강해지는 기쁨. 나의 오늘은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케어 전문가의 정성 어린 손길. 이제 돌아갈 내 집은 플러튼 빌라입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